샬롬 반갑습니다. IM선교의 클라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MBOP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역자 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네, 3개월 CBP를 했습니다. 수료했습니다. 숙제도 했고 또 독서도 했고 강의도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사역의 현장에 뛰어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여실히 그리고 또 절실히 느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SPC 그리고 강의 계획서 그러니까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에서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빌드업을 시켜가고 실제 이 아이들을 좀 더 깊이 교육하고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본부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냥 솔직히 우리가 같은 선교사로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면요. 아이들이 사역을 뜨겁게 하는 것 너무나 보기 좋지요. 고비 캠프를 간다든지 무빙 스쿨을 간다든지 예수복제소 캠프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섬기고 열방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섬기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점점 차고 입시에 가까워지면서 부모님들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따져 묻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의 학습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하나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나요? 충분히 공부하는 시간들이 확보되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뜨겁게 사역을 하다가 종종 막 부모님이 너무 교육의 우상에 사로잡힌 거 아니야? 너무 공부만 집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실제 기독교 지도자로서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 학습적인 영역 그래서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소극적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이제 카톡창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는 언제 하지? 저렇게 너무 바쁘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지? 하다가 그냥 이제 상담이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끼리 서로 의논하고 학생과 의논을 해서 이제 학교에다가 통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는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뭐 거짓말을 실제로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냥 뭐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이렇게 하면서 학원으로 보내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게 아마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일 겁니다. 제가 카톡창에다가 어떤 사역들을 올릴 때 신앙생활 학습 선교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신앙과 생활과 선교는 그냥 신앙으로 보여지고 학습은 학습이다. 그래서 이걸 25% 이렇게 올려버리면 사실상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75%가 신앙이고 25%만 학습처럼 보이니까 요거를 50% 요거를 50% 이렇게 좀 지혜롭게 올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세라든지 눈가림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이제 또 학습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이 사고력이 큰 아이들이 어떤 사회 현상이나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비단 등급을 매기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아이들이 국어 능력이 커져서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리고 잘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에 능한 자가 되어지고요. 글도 잘 쓰고요. 그리고 어떤 일들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수학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그리고 단서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배워야 하고요. 자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힘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 공학 그리고 뭐 여러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실질적인 기술들을 배워가야 하고요. 또 사회 교과를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와 그리고 이제 규범과 법과 정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주주의는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 법 안에서 올바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실제로 각 영역에서 영역 선교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학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SPC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은요. 첫 번째는 SPC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SPC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SPC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그리고 효과적인 SPC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계획서 관련해서는 강의계획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강의계획서를 써야 한다라는 인식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필러라든지 또는 국내 입시라든지 어떻게 실력을 내고 있는지, 저희가 뭐 서울대를 많이 보냅니다라는 절대평가가 아닙니다. 아이가 원래 어디에서 출발을 했고 어디까지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향상되어진 그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그리고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성적 산출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학습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간단하게 SPC는 무엇인가? 이 약자, 그러니까 이제 IM 선교에서는 여러 가지 약자가 있어서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에다가 익히는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요. 먼저 SPC는요, Student Progress Chart의 약자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성장하는 그 절차, 과정, 그 성장을 기록해 놓은 차트다. 공교육에서는 이게 뭐냐면 GPA,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학생생활기록부와 같은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생생활기록부는요, 교과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과목을 쿼터 시험이나 또는 우리나라로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러니까 그 교과목에 대한 학습 내용을 배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시험을 보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 아이가 학업적 성취가, 지식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교과성적이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교과 성적을 제외하고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리더십 활동, 자치 활동, 반장을 했는가, 뭐 이제 독서 활동은 아니면 역사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참여하고 야외 활동들, 안전 교육, 역사 의식 뭐 이런 것들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과. 그래서 이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달아서 이 아이가 사회성이 어떠합니다. 이 아이는 학습의 태도가 이러합니다라는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기록되게 되어 있는 게 생활기록부예요. 이 모두 다 어디에 대한 기록일까요? 과거에 대한 기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던 기록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월말에, 그러니까 학기 말에 열심히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뭐합니까?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류를 넘겨주느라 행정서류 작업이 굉장히 바쁘죠. 왜냐면 과거의 일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SPC는요, 당연히 of course 과거의 성취 내역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SPC의 특징이 뭐냐면요, progres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그 절차, 과정,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록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궁극적 롤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목표를 두고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영역의 계획표와 미래의 일과 그리고 그것을 계획 세워놓은 대로 각 학기마다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거의 성장 내역을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SPC다. 아, 뭐가 들어가야 될지 이제 궁금하시죠? 아, 이게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러면 이제 알아서 만드세요. 이게 아니라 본부가 이미 이것을 만들었고요. 사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네, 미래 성장의 목표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미래 성장의 목표와 그리고 과거 성장의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여러분, 미래 성장의 목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리뉴젠에 입학을 할 때 대략적으로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있는 동안 있을 거예요. 들어왔을 때 그렇게가 아니고요. 만약에 중학교 2학년으로 입학을 했다.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 4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졸업을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형태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기간을 기록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 그래서 이 친구가 훈련받을 기간. 그런데 그 기간 설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막연한 훈련이 아니라 대체 이 아이가 목적한 바, 목표한 바, 이 리뉴젠을 졸업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졸업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목표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건 단번에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들어왔을 때 러프하게 결정이 되어지지만 매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교정을 해가면서 기간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그 플렉서블, 융통성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훈련이 어디까지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앙훈련, 그리고 학습훈련, 그리고 선교훈련이 어디까지 돼야겠습니다.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학 상담을 할 때. 그리고 NCT라는 뉴커머 과정이 끝날 때 또, 그리고 가정훈련마다 또는 3개월에 한 번씩마다 이런 계획들이 되어져야 되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서 아이들도 내가 수고해서 부지런히 하면은 시간이 주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열심히 따라가지 않으면 시간이 느는 거구나.
거구나. 그냥 내가 몸으로 시간을 때우면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누가요? 학생과, 이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와 그리고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 교육 선교사님이 세 팀이 반드시 공유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기간 내에 구체적인 목표가 SPC에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4년치를 다 짤 수는 없으니까 학기별로 또는 월마다 집중해야 될 것들을 함께 이제 계획을 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은 그런 안목과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훈련되어지냐면 막연히 기도할 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때 그것은 우리의 몸에 마치 운동과도 같아요. 육신의 단련은 무엇입니까? 내세에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영적인 단련은 뭐합니까? 영원의 유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련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 성장을 기록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 예비 선교사 역량평가 내역. 그러니까 SPC에는요, 반드시 학생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가 평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것을 부모님과 공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잘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부모님이 잘해왔네요. 못해왔네요. 라는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알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 곳을 알아야 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공부하게 되어지면은요, 실질적으로 어디를 모르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계획을 잘 잡을 수가 없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병원에 갔을 때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가 아프냐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SPC는 반드시 진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트리플 스쿨, 3C, 학습, 그리고 3디멘션 각 영역들의 성장들이 기록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점수와 학점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SPC 강의와 더불어서 본부에 초등, 중고등, 청년의 SPC의 샘플 폼을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그 샘플 폼을 보시고 이것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매일같이 마감을 하지요. 무슨 뜻이냐면 매일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매일 기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날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무조건 그것을 다 같이 기록하고 업로드를 해서 계속 쌓이지 않도록 해야지 일이 차근차근 진행돼요. 안 그러면 입시 시즌이 되면 이 아이가 2년 전에 활동 내역을 뭘 써야 될지 이것들을 다 그냥 따로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자, SPC를 효과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제가 올려드린 폼을 올려드려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매주가 제일 좋고요. 또는 매월 가정훈련 전으로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디렉터는 그것을 점검하도록 해서 절대 미루지 않고 매주 또는 매달 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기록할 내용들이 짧아집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기록을 했으니까 이번 주에 기록할 것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 자체가 달별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가정훈련 가기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그 다음 주에 부모님들에게 뭐 공지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기록을 해서 기록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육 선교사가 내부에서 서로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이 아이의 처방전이 뭔지를 아는 게 바로 SPC입니다. 그냥 아이의 보여지는 행동만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는 이런 상태에 있고 어떤 처방을, 그래서 이제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의사들이 교대를 하죠. 그래도 이 한 사람에 대한 차트를 가지고 뭐 합니까? 진단을 해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얘가 지금 열이 나요. 그럼 해열제 주고요. 그때그때마다 교대되고 났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뭐 설사래요. 그럼 설사약 주고, 이렇게가 아니라 차트를 기반으로 이 안에 진료의 계획들이 있고 그 진료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럼 그 진료 방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서로 의논하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을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차트를 중심으로 우리 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교육의
관리나 치료에는 일관성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주치의가 있는 거고요. 주치의가 있지만 주치의가 24시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차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차트가 뭐라고요? SPC, Student Progress 차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도 알아야 되지만 학부모 기도회를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이걸 알려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라고 아이들 그냥 보육원처럼 모아놓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신뢰감을 평상시에 계속 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가정훈련 전이나 후로 개인 소식창, 여러분 전체 소식창이 아니라 개인 소식창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과 그 부모님이 들어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창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월말평가와 더불어서 SPC를 업로드하는 겁니다. 요렇게까지 왔습니다. 이번 달은 아이가 좀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조금 성취가 부족했습니다. 다음 달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또는 이번 달에는 아이가 원래 한 달 동안 해야 될 내용을 이만큼이나 넘어서서 하게 되었습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모님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부진한 내용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업로드하고요. 월 1회나 3개월에 1회 정도는 부모님과 대면 또는 전화 또는 줌 학부모 기도회를 통하여서 정기적인 훈련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면 실제 학부모님들이 선교사님들 현장에서 너무 바빠서 묻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소통의 부재가 생기다가 마음이 어려운 점이 생기면 사단이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패밀리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도 자기 스스로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가 해야 될 양이 이만큼이야. 그런데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죠? 기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뭐 연애하느라 선생님한테 혼나서 인상 쓰고 있느라 아니면은 관계 때문에 힘드느라 기도 안 하겠다고 예배 안 드리겠다고 버티느라 시간을 낭비하면 이게 더 늘어서 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나라도 더 당겨서 할 수 있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부지런함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시간관리 바인더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잘 SPC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SPC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SPC 그 자료들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걸 잘 활용하셔서 부모님과의 소통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아이들을 향한 어떤 차트를 가지고, 왜냐하면 신경을 쓸 때는 사람은 신경 쓸 때는 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역이 워낙 바쁘다 보면 놓치게 되어져요. 놓치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시간을 돌이킬 수 없게 되어져서 굉장히 후회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치사율이 0.1%인 질병에 대해서 어머니 이건 치사율이 0.1%밖에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치사율이 아무리 0.1%라도 내 새끼가 죽으면 그건 치사율 100% 아닙니까? 교육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 잘해도요, 하나를 사실은 놓치게 되어지면 그 아이에게는 그 인생이 전부가 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우리가 수고하면서 사역 현장에서 있으면서도 많이 좀 욕을 먹는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사고력으로 무엇을 이런 대비책을 마련하고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SPC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리뉴젠 공동체는 SPC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전학을 할 때도 그 아이의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뭘 넘겨줘야 될까요? SPC 자료가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자, 두 번째는 강의 계획서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건 안 해도 되죠. 수업이 들어가요. 여러분 영어 수업이 들어가든지 토이플 스쿨 수업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이들 수학 수업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음악 수업이 들어가든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 강의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강의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여러분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그걸 받아들이고 익혀서 그만한 실력을 가진 자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이제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강의를 맡는 분들은요, 반드시 강의 그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여러분 교육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강의 계획서는 첫 번째,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지도록, 강의 계획서도 또한 샘플 자료로 제가 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지면 밑에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들어가셔서 본부는 이런 강의 계획서를 쓰는구나.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강의 계획서 기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교과목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과목인지 인식해야 되고, 담당 교사가 누구인지, 어느 년도에 개설을 했는지,
학기나 강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강의 기간입니다. 총 기간이 얼마이고 가르칠 내용이 얼마인지가 나와야지 n분의 1이 되어져가지고 실제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accomplish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수강의 대상자들이 어떤 친구들인지 이런 기본 정보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네, 강의 정보가 들어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강의 정보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교재를 뭘 사용할지 교재명, 그 교재에 대한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출판 연도, 스토익이나 여러 가지 책들, 특별히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출판사들이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예전에 10년 전 책을 계속 쓰지 않고요.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계속 문제에 바꿔요, 조금씩. 그래야지 해답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책을 이제 그 해에 사면 그 전년도에 재수했던 애들이 책을 다 다시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개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들은 개정 이렇게 많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제일 오래 개정이 잘 안 되는 책들이 뭐 한 3, 4년이고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은 계속 개정안이 나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조교재를 포함해서 쓰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강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론인가 실기인가, 아이들이 설명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인가, 뭐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요. 이걸 작성을 하면서 교사들도 사실은 뭐가 되냐면 지침서가 되어져요. 저는 수업을 할 때 매일같이 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중간에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 맞춰서 수정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진도가 좀 늦어지는 것 같으면 보충 수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도 열심히 나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걸 하는데 지금 제가 구문독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수업 2개 정도를 당겨서 하게 됐어요. 애들도 열심히 내고 저도 열심히 내니까 얘들아 우리 2개나 당겼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다음 주에 뭔 얘기를 하냐면 쌤 우리 하나 더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 계획 단기 목표를 세워놓으면 이것을 빨리 성취하고 싶은 집중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평가 방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강의 방식도 들어가야 되고요. 평가 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 선생님들은 뭐 하냐면 내가 뭘 가르칠까를 준비하는 게 수업 준비의 전부예요. 그런데 프로는 뭐냐면 내가 뭘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얘 실력이 얼마나 올랐는가가 프로 교육 선교사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토익을 100 만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친 아이가 만점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클라라가 수능 1등급 나오면 뭐합니까? 난 선생인데. 중요한 건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1등급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저는 많은 걸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아이가 습득할 수 있는 양을 파악해서 그만큼만을 계속 가르치고 그 양을 늘려가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여기 학점 리마크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지금 평가를 딱 했을 때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다. A는 몇 점 이상, 뭐 95점 이상을 A라고 하겠다. 뭐 이런 리마크가 필요하고요. 시험의 횟수. 난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에 막 예를 들어 내가 수업을 한 15번을 한다. 그러면은 5번 수업할 때마다 시험을 봐서 나는 3회차 시험을 보고 마지막을 최종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시험 방식도 쪽지 시험으로 하겠다. 아니면 구두 테스트로 하겠다.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강의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발표를 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강의 시수나 강의 내용들. 그러니까 1차 시 처음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합니다. 2차 시에는 이런 내용 합니다. 3차 시에는 이런 내용 합니다. 3차 시에 과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4차 시에는 시험을 볼 겁니다. 이런 계획들을 미리 하고 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강의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지도와 맵을 따라서 가면 뭐합니까? 점수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육 내용과 교육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서 점수와, 저는 우리 이제 구문독해를 할 때에도 뭐가 나오냐면 아이들 수업을 할 때는 점수나 또는 이 아이들이 내가 성취했구나라는 성취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지표를 줍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 라는 만족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점수가 오르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개념이 이렇게 정리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요. 근데 대신에 1주차를 진행하고 나서 아이들의 수준과 성취도에 따라서 이 맵을 좀 변경할 수 있죠. 강의 계획서를. 실제 제가 지금 구문독해는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해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뺄 건 다 빼고요, 땡겼고요. 그리고 나서 약 4회차 정도의 수업이 지금 빨리 당겨지게 돼서요. 그 후에는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가 됩니다. 강의 계획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수업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까?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교사진들 자체가 교육선교사님들이 카카오톡 창을 하나 만들어서 수업 관련된 내용만 나누는, 그러니까 요 내용만 나누는, 그러니까 생활, 아이가 뭐 도망갔어요, 아이가 뭐 울어요, 싸워요, 뭐 간식 뭐 먹을까요, 이런 내용까지 다 들어간 거 말고 저희는 목적에 따라서 좀 창을 나누도록 하는데요. 실제 본부는 교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과별로 이렇게 영어 교과팀 이렇게 나와 있죠. 교과별로 나누지만 그냥 지역교회 같은 경우에는 학습 관련 실무창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수업 할 때마다, 여러분 카카오톡이 워낙 잘 돼 있어요. 수업 끝날 때마다 그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제가 꼭 올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올리는데 한 3분밖에 안 걸리는데, 근데 그거를 막 모아서 매일 저녁마다 하려고 그러면 오래 걸려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 끝나자마자 한 3분간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굉장히 쉬워요.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요. 카톡으로 바로 올려버립니다. 출석한 거 뭐 이런 것들 싹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네, 출석 체크 이렇게 들어가고요. 특이사항 들어가고 수업 내용, 그리고 수업에 대한 진단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오늘 수업을 해봤더니 어떤 친구가 이런 게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진단 내용을 해야지. 여러분 진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지. 막연히 우리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감각, 그리고 우리는 또 기질이 다 있어요.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기질이 다 다르고요. 아이들도 달라요. 근데 다른 기질이 서로를 평가해버리면요. 벽이 생기고 척이 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에게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고요. 학생으로서 선생님에게도 고정관념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쓰도록 되어져 있고, 과제가 뭐가 나는지, 그리고 특별히 또 기타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나면 그날 수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렇게 그 출석부를 올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 공유해야 될 것들을 올리면 그 반 담당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패밀리 선교사님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아, 이 아이가 학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고 공유를 하게 되는데, 안 그러면 이런 창이나 소통 창구가 없으면 특별히 문제 있는 애들 얘기만 계속 하게 되면 사역자가 지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아이들 잘하는 내용들 잘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제가 현장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안 되는 거, 애가 말 안 듣는 거, 조는 거. 그런데 사람은요, 하얀색 종이가 있어도 거기 검은색 딱 점 찍으면 검은색만 보여요. 그래서 하얀색 종이를 보여주고 이거 뭘로 보여주세요? 하얀색 종이래요. 검은색 점 딱 찍고 보면요, 여전히 하얀색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다 뭐가 보여야 하면 검은색 점이 보인다 그래요. 똑같아. 애들 다 잘하고 있어도 안 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이 보여요. 그것 때문에 사역자들이 지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문제구나, 아, 얘를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이 상황들이 리스너블하게, 합리적으로 이 상황들이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자를 또 보호하는 차원이기도 하고요. 여러 수업에서 반복되어져 나타나는 아이들은 주치의가 이제 나서야 되죠. 패밀리 담당 선교사님이 나서서 훈련과 교육이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뭐 하도록 되어져 있냐면, 여기 이제 헤드쿼터에서 쓰고 있는 뭡니까? 이 강의 계획서인데요. 그 강의서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안들을 줄줄 쫙쫙 거가면서, 아, 이게 지금 차수대로 잘 진도가 나가고 있구나. 어떤 분들은요, 실제요, 수업을요, 아파서 빠지고 뭐하고, 선생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충 수업도 안 하고 수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아마추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수업 진도를 원래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강의 계획서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성적을 산출하는 것까지는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현재 해외 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리뉴젠의 GPA를 다 받아줍니다. 국내에도요, 대안학교 비인가, 그러니까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 생활기록부를 한동대도 받아주고 여러 대학들이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침신대라든지 총신대라든지 기독교 학교들은요, 웬만큼 미인가 대안학교 생활기록부를 받아주는데, 미인가 대안학교 생활기록부가 받아들여질 때 반드시 성적이 정기적으로 업로드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리마크라고 하거든요. 성적 리마크.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입시 과정을 여러분이 진행을 할 때 또 MBOP 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은 건요, 저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는 단체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당신에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사역자가 열정이 있을 때는 막 했다가 열정이 없을 때는 안 했다가 사역자가 바뀌면
이런 게 아니라요. 이 Student Progress 차트가 이 계획이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들었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패밀리가 바뀌면 이 아이가 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에 선생님과 함께 해왔던 SPC를 받아서 아이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다음 계획을 또 세워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사역, 그러니까 바톤을 터치해주는 릴레이 경기 같은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사역은 참 힘에 지나도록 피곤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역자들이 교체되어질 때도 있는데 교체되어질 때마다 아이들은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상황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SPC라는 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요, 그냥 교사 역량에 따라가 아니라 강의 계획서라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서 교사도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한 지도를 받을 수 있게. 자, 여기 보시면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공정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집단 혹은, 이건 이제 대과사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 혹은 사회적 조직 생활에서 여러 과정에서 그 인격을 대하는 대우입니다. 이런 분배들을 기준에 따라 공평하게,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준. 이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사역자가 기준이 되어지면 그곳은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어쨌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단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을 제시하는 SPC라든지 또는 강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활용하고 다스리는데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형평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fairness라고 얘기하죠. 형평성이 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형평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동일하게만 취급되어질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복지가 있는데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벌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이제 공평하고 형평성, 동일한 복지를 한다는 거, 이 사람한테도 100만 원 주고 이 사람한테도 100만 원 주는 게 공평함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SPC와 강의 계획서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해서 교육하는 공정함이 있어야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원래 수준을 파악해서 거기서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대한 척도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형평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90점을 맞았는데 지난번에 95점 받았던 애가 90점 받은 거랑 이번에 30점 받던 애가 90점 받는 것은 사실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직적 형평성의 융통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M 선교의 기독교 교육의 정신은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혜와 사랑, 그러니까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원래 상태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가지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은 SPC와 강의 계획서로 또 한층 우리가 더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자료를 업로드해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기반으로 여러분 공동체가 학습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단단하게 내실을 다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